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4월 기출문제로요. 5월달 시험에 대해서 대비해보는 적중특강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조금 강의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를 거고 바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일부분. 제가 3월에 일이 있어서 시험을 사실 못 쳤어요. 예, 그랬는데 그 사이에 3월부터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출제자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문제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느낌은, 종합적인 느낌은 이렇게 내시는 거 아닌데, 독해 일부분 이런 거 아닌데, 예,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되게 쉬웠어요. 오히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틀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4월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면 우리 항상 관련사부터 찾아내라는 말 하죠. 如果就虽然但是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짝이 맞는지 혹은 여기 의미상 적합한지 그거부터 우리 먼저 찾아내라고 해요. 지금 59번 문제도 쫙 보시면 即便 보통 지시로 많이 외우시는데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면 예 하고 쓰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뭘 썼냐면 지오 하고 썼죠. 그럼 바로 짝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무 기본적인 어순이 틀려서요.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하다. 6급인데 너무 이렇게 표신하게 틀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좀 더 출제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거 내는 거에 좀 더 적응을 하고 하시기 전에 빨리 시험을 치면 일부분은 진짜 쉬울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자, 지우창상 차오피. 예, 우리 축구 경기장에 있는 풀들은 颜色深浅不一. 예, 진하고 옅은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观众和球员产生 관중들과 선수들에게 생깁니다. 视觉疲劳. 그리고 이거 뭐예요, 뒤에? 可以防止. 이게 너무 표시가 많이 나서 어떤 강의의 대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주어가 요거잖아요. 예, 그 풀이 可以防止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목적어인 거예요. 뭐를 다시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는 것을 하고 문장이 목적어로 들어가 있는 구조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까요? 面对挑战 도전을 직면했을 때 绝不能我们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하게. 절대라는 부사와 그리고 부정부사죠. 그리고 조동사. 당연히 주어 뒤에 써야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다는 거. 독해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에서요. 요거는 좀 자주 나오니까 언급을 하는 게 좋겠구나 싶었던 것만 몇 가지만 할 건데요. 자, 3번 보시면 행동이 이러이러한 사람들 하고 사람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때 행동과 같이 쓸 수 있는 형용사를 찾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엠미는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보통 지혜꺼 어떤 구조가 아주 치밀하거나 할 때 쓰는 단어고요. 자, 링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링민이라고 하면 우리 청각, 팅죄, 시각, 시죄, 후각, 시우죄처럼 어떤 감각 종류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요거 말고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6급 단어가 민루이 죄송해요. 자, 똑같아요. 그래서 청각, 시각, 후각 이런 감각 종류가 예민하다 할 때는 링민 혹은 민루이 요거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링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요렇게 많이 써요. 거우치링리라고 해서 말주변이 뛰어나다. 거우치링리. 그리고 민지에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싱동민지의 행동이 민첩하다 해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해 이 부분은요. 해석을 다 할 필요 없으세요. 그 빈칸 주변에서 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동사들의 짝은 공통된 인식을 줄여서 공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공认, 공인하다 아니죠, 그죠? 그리고 준슌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이걸 구분을 뭘 하고 하냐면 5급 동사인데 준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구분하기 쉽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한자를 안다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지킬 숫자잖아요. 그럼 얘는 해석을 지키다로 해주시고, 遵循 같은 경우는 쉰이 따를 숫자, 따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원칙을 넣어도 遵守原则 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요. 遵循原则 하면 원칙을 따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대말까지 넣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러냐? 违反 이라고 합니다. 违反. 얘네들은 다 5급들이에요. 쭉 5급들이고요. 遵循의 반대말은 왜인데 뭘까요? 违背 라고 해요. 요렇게 되면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遵守违反, 遵循违背 요렇게 4개를 한 번에 외우시는 게 좋은 거니까요. 세트로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시는 별로 하고 싶은 말 없고 다청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뜻의 따오다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다따 그리고 지금처럼 다청 요렇게 3개가 전부 다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뜻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면 얘네들은 일단 혼자서 도달하고 이룰 수 있는데 따오다는 제가 이걸 외우라 그래요. 무띠띠 목적지, 그러니까 장소에 도착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오다 베이징 이런 것들이요. 줄여서 따오 베이징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따오는 무띠, 목적, 즉 추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가지게 돼요. 다다 수이핑, 어떤 수준에 도달하다. 다다 무비요, 목표에 도달하다. 공통점은 다시 말하지만 혼자서 도달할 수 있는 지경을 얘기하고요. 지점을 얘기하고요. 따오다는 무띠띠, 다따오 무띠 요거 외워두시면 오히려 유추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오다는 목적지 같은 장소, 그리고 얘는 추상적인 거에 도달하다. 다청도 역시 추상적인 것에 도달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최소 2개 이상의 입장을 좀 서로 다르게 가진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들이 협상을 통해서 공통된 생각,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기로 해요. 하고 도달하다. 제일 좀 많이 쓰는 말이 다청 밑에 나갈게요. 시의 협의에 이르다. 그리고 다청 공시 공통된 인식에 이르다. 그래서 요 따페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 전체 도달하다 이르다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요거는 딴 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다 서면어체라고 해서 글로 적는다는 게 아니라 수준 있게 바꿨을 때 쓰는 표현들은 요 4개가 고정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지혜는 또우의 고급진 표현, 포는 헌, 이는 예, 르는 越来越的越. 그래서 이 4개를 꼭 알아두세요. 제가 항상 요 4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빠르게 우리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쓰기가 이번에 딱 봤을 때 놀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고문, 옛날 뭐 춘추전국시대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 배경만 고대일 뿐. 여전히 이야기형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이름도 한자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샹치오카이, 그 외에 양멍크, 멍크가 뭔지 모른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멍크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한자가 간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것을 페이양 혹은 줄여서 양멍크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즈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자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주인공과 주요 단어들 어려운 거 정말 없었고요. 자, 단락은 8단락입니다.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여야 하는 이 상황에서 40%로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8단락은 너무 많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4단락에서 5단락이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단락이었다 하더라도 별 내용 안 쓰고 그 다음 거와 합친다든지 최대한 좀 흐름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자, 1번 단락, 2번 단락 해서 8단락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1000자를 읽은 사람이나 400자를 읽은 사람이나 중요한 정보는 빠지지 않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보가 10%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는 한 80%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고 8번 단락까지 있을 때 중요한 내용을 40% 뽑아내는 것이지 단락별 요약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 해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막 들어간다거나 좀 문학적으로 멋을 부린 것도 이게 줄이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 서술로 이미 얘기했다면 다 패스해 주도록 하시고 인칭대사, 지시대사 사용에 주의. 오늘 직접합법, 간접합법 바꾸는 거 딱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직접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큰 따옴표를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워로 얘기를 한다고 쳐요. 이거를 막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옮길 생각이 아니시면 간접화법으로 무조건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워가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요. 원래 이제 쭈라는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앞에 글을 쓰지 않는 경우는 쭈를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쓰다 보면, 작문을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쭈가 안 어울린다 하는 게 당연히 나오실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자, 5번째는 우리 또 오늘 좀 넣을 건데요. 관련사,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연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원래 여기 있던 문장과 툭 쓰지 않다가 여기 있던 문장을 쓰게 되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이런 연결을 해주는 것이 비교적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 요약 쓰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0분 동안 글을 볼 수 있잖아요. 자, 10분 동안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 있어요. 앞에서부터 무조건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2단락? 오늘 기준으로 치면 암기하시면 정말 머리 좋으신 거죠. 네,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플러스 제일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먼저 읽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가 용두삼이 되면 안 되죠. 매기시는 분들도 앞보다는 뒤에 맨 끝이 더 인상 깊거든요. 근데 끝이 항상 좀 이상해요. 실제 회화에서도 끝맺음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작문도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아예 이 10분이 딱 끝나기 바로 직전에 암기를 딱 해두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 특히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대략 내용만 파악하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읽을 때부터 나는 이거는 안 써야겠다 하고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글을 보지 않고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한 2, 3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돼. 아니면 이게 순서가 혹은 중요한 사건이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분이 끝나기 직전 주인공 이름,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단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문장 이런 것들을 한 1분 전, 30초 전을 이용해서 꼭 봐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8단락을 한국어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는데 한국어니까 되게 빨리 읽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해석을 할 때 되게 어색하더라도 원래 중국어에 좀 충실하게, 그러니까 직역 위주로 했다는 점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단락입니다. 춘추시기, 식객을 거느리는 기풍이 성행했다. 식객, 이게 이제 멍커인데요. 그냥 우리는 멍커로 받아들일 거예요. 멍커는 평소 고정된 일이었고 허드렛 일을 할 필요 없이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월급을 받았다. 오직 주인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필요로 할 때만 그들에게 업무를 배정했다. 2번 단락입니다. 8번 단락입니다. 처음과 끝을 읽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멍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단 얘기를 했다는 거. 멍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단락을 이제 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단락을 딱 봤는데 말이 너무 길어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부터 보시면 돼요.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게 이제 거의 원래 문장이거든요. 식객들은 잇따라 찬성을 나타냈고 이 사람의 말에 대해 찬성을 했고 다시는 감히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괴롭히지 않았다. 아, 그러면 멍크어라는 사람들이 오늘 나올 건데 굉장히 원래는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구나. 근데 어떤 교훈을 받게 됐구나. 그런 흐름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 단락은 읽었기 때문에 이제 2번 단락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진나라의 이름이 즈화라는 한 명의 공자가 있는데 비록 특별한 간직은 없었지만 그러나 성정이 호탕하고 사방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했으며 많은 식객들을 키워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게 했다. 이게 딱 읽으면서도 있잖아요. 일단 이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관직이 없었지만 정도는 괜찮지만 성정이 호탕하고 사람들 사귀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많은 식객들을 키웠다. 요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숭배하고 존경했으며 진나라의 국왕조차도 그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중시했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국왕조차도 굉장히 중시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엄청 중시하는 것이 저절로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국왕조차도 그를 굉장히 중시했구나. 이러한 지위가 생기니 즈화는 때로 독단적이어서 능력이 높은 식객은 좋아하고 존중하고 반면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즈화는 자신의 장원이 있었는데 식객들은 종종 장원 안에서 능력을 겨루고 지혜와 용기를 겨루었다. 왜냐면 능력을 키워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줄이는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은 즈화의 2명의 식객이 외출을 해서 이름이 샹치오카이라는 사람 집에서 묵으며 쉬었다. 그래서 2명의 식객이 이 사람 집에서 묵었다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한가롭게 얘기를 나눌 때 무의식 중에 즈화에 대한 경애를 드러냈고 자 보세요. 경애를 드러냈고 그가 사람의 생사와 빈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걸 다 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한가롭게 얘기 나눌 때 그가 사람의 생사와 빈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왕에게도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구나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늙고 가난한 샹치오카이는 이런 건 이제 보통 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런 말들을 들었고 그냥 들었고 즈화의 식객이 되러 가기로 결심했다. 이건 써야 되겠죠? 네, 4번. 샹치오카이는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즈화를 찾아왔고 즈화는 비록 샹치오카이가 남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를 중용하진 않았다.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즈화의 식객들은 대다수가 명문대가 출신으로 그들은 샹치오카이가 늙고 약하며 의관이 단정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게 보면 늙고 약하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관이 약간 낡아 빠진.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슉 넘어가서 모두 그를 무시했으며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종종 고의로 그를 놀렸다. 핵심은 식객들이 그 사람을 되게 놀렸다 하면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라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배경이 되어 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성이 생길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샹치오카이는 인내심이 있었고 여태껏 이러한 자신을 얕보는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인내심이 있었고 마음에 두지 않았고 매일 허허 웃었다 중에 제일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2개 중에 고른다면 저 같으면 인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참았다. 혹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단락입니다. 한 번은 즈화의 식객들이 높은 단위에서 샹치오카이를 놀리고 싶었다. 그래서 만약 샹치오카이가 높은 단위로부터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에게 황금 100냥을 상으로 주겠다고 했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제가 한국말로는 어색하니까 주겠다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너 이거 뛰어내리면 상 줄게 라고 했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샹치오카이는 주저하지 않고 매우 가볍게 높은 단위로부터 뛰어내렸고 몸도 너무 많은 손상을 받지 않았다. 네, 식객들은 모두 의외라고 느꼈고 샹치오카이가 별탈 없이 상금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단지 요행이라고. 의외다. 그건 단지 요행일 것이다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죠. 네, 하나만 쓰겠습니다. 6번 달라. 또 한 번은 식객들이 장원의 연못가에 와서 샹치오카이에게 말했다. 이 물속에 한 상자의 보석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물속으로 잠수해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 보석은 당신 것이에요. 식객들이 샹치오카이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샹치오카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물로 뛰어들어갔고 성공적으로 그 상자의 보석을 건져냈으며 이때 이후로부터 모두들 그에 대해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7번 달라. 하루는 즈화 집의 창고에 뜻밖의 불이 났는데 샹치오카이는 다른 사람들의 만류를 상관하지 않고 요런 배경은 굳이 안 해도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귀중한 꼭 비단 아니면 물품
혹은 똥시 이런 걸로 바꾸면 돼요. 너무 어렵다면 늘 구해냈다. 구해냈으면 당연히 화재가 초래한 손실을 크게 낮추는 것이 응당, 유추 가능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자신도 매우 중한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 요거는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단락 되게 길어요. 즈화의 식객들은 모두 샹치오카이가 술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일제히 그에게 사과하고 또한 그에게 어디 가서 술법을 배우는지 가르침을 청했으며 그에게 간단한 술법들을 모두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자, 핵심은 일단은 술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사과했다는 좀 들어가도록 하고 또한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지 가르침을 청했다 해서 끝나면 굳이 그에게 다시 또 조금만 더 가르쳐 줄 수 있냐. 네, 이런 얘기는 약간 중복되는 얘기죠. 샹치우카이는 진실되게 사실대로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자, 그리고 이제 말이 아까 8번 달라. 사실 저는 어떠한 술법도 알지 못하고 제 자신도 그 속의 오묘함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단지 즈화 선생님이 진나라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고 게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사람의 생사와 빈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세계가 들린 소식인데 영향력이 있다. 이미 얘기했죠. 네, 이미 얘기했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한다. 우리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의 생사와 빈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까 했지만 그나마 이 문장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어 보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뒤에 거 안 하고 아주 매우 영향력이 있다. 앞쪽 이걸 쓰고 나머지 두 개를 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에 대해 나는 정말이라고 믿고 조금도 딴 마음이 없었으며 같은 말이죠. 정말이라고 믿었다는 거는. 그래서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온 이후 나는 또 당신들의 말이 모두 진짜라고 여겼고 그래서 매번 일을 할 때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 담력이 없거나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염려가 너무 많았다면 같은 말 아닌가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았다면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일이 아마도 이와 같이 순조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식객들이 잇따라 찬성을 나타냈고 찬성했다. 그 다음 하나는 다시는 감히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괴롭히지 않았다 중에서 굳이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찬성했다는 말을 충분히 뒤의 내용을 통해서 찬성했고 동의했으니까 행동이 바뀌었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바뀐 문장. 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줄였을 때는 요걸 한 문장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춘추식의 식객을 거느릴 사회적 기풍이 있었다로 그냥 성행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춘추 시치有养门客的社会风气 있었다. 식객은 고정된 일이 없고 허드렛 일 할 필요 없이 월급 받았다 필요 없고요. 오직 주인이 그 다음에 배정한 일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봤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门客没有固定的工作只做 단지 뭐만 했다? 主人安排的工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다 뽑아낸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단락입니다. 우리가 진나라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춘추시기 뭐 진나라도 있었을 거고 이 글 전체를 아까 훑어봤지만 그 나라 이름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 어떤 나라 그 중에 하나에 살겠죠. 이름이 즈화라는 한 명의 공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 비록 특별한 간직은 없었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뺐어요. 친구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많은 식객들을 키웠고 그 다음에 바로 국왕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국왕조차도 그를 매우 중시했다로 가서 한 문장을 끝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有一位公子名叫子华虽然没有什么官职但喜欢交朋友培养了很多门客连什么什么都连什么什么也 써주실 거예요. 뭐조차도 连国君 혹은 国王都非常重视他 하고 한 문장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짧게 줄여봤습니다. 이러한 지위가 생기니 필요 없는 연결이죠. 즈화는 그냥 능력이 높은 식객은 좋아하고 존중했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했다. 안중에 두지 않았다. 너무 길기 때문에 무시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보시면 때로는 독단적이어서 필요 없고 능력이 높은 식객은 하고 앞에 빼고 또 다시 그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순서를 바꿔서 子华喜欢和尊重 하고 목적어로 有能力的门客
그리고 심표. R 반면 메이오 넉리더를 먼저 쓰지 말고 동사부터 칸 붙이. 무시했다. 칸 붙이. 메이오 셔머 넉리더는 이라고 하고. 인츠 그래서 따라서 于是라고 하셔도 돼요. 식객들이 子华的 그 庄园 이라고 해줘야겠죠. 왜냐면 그 앞에 子华는 원래 자신의 장원이 있었는데를 빼려면 子华의 장원에서 능력을 겨루었다 하나만, 두 개 중에 因此门客们经常在子华的庄园 능력을 겨루다 比试本领 本领 어차피 우리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기 때문에 比试本领 능력을 겨루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3번 달라. 한 번은 子华의 두 명의 식객이 외출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이름이 샹치우 카이라는 사람 집에서 묵었다만 하면 되죠. 쉬었다는 필요 없고. 묵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계속 주어가 되기 때문에 문장을 끊지 말고 한가롭게 얘기 나눌 때 여기 말했다. 이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중국어 어순상 뭐라고 말했냐? 子华가. 여기서 타를 우리는 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앞의 문장에서 子华를 언급을 안 한 상태에서 타는 곤란하기 때문에 子华가 사람의 생사와 빈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국왕에게도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다. 요까지 한 문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一次子华的两位门客在名叫商丘开的人家借宿 묵었다. 잠깐 빌려서 묵었다. 숙소할 때 숙자. 그리고 심표 闲聊的时候说 뭐라고 말했냐면 子华能决定 결정할 수 있대요. 뭐를? 人的生死和贫富. 심표 在国王那里에서도 很有影响力 라고 말했다. 샹치우카이는 이 말을 듣고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자세한 건 적지 마요. 들은 다음에 子华의 식객이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听后 샹치우카이 决心 혹은 下决心去做子华的门客.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단락입니다. 자, 보시면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찾아왔다. 보다는 뒤에 문장이 훨씬 더 이 문장에서 핵심이에요. 子华를 주어로 해서 비록 남는 건 허락했지만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이때 이 사람 샹치우카이 앞에 요 낡아 빠진 옷을 입은 하고 수식어로 넣어주는 거죠. 어느 정도 저에게는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멍커들이 나중에 놀리게 되는 배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子华虽然允许 허락은 했어요. 뭘 허락했냐면 穿着破烂衣服的商丘开留下 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但并没有重用他 그를 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식객들은 멍커들은 바로 단정하지 못한 것을 보고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놀린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그를 놀렸지만 그러나 샹치우카이는 인내심이 있었다 하고 끝내볼까요? 네, 있었다. 그리고 뭐 여태껏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요거는 없애주세요. 그래서 门客们经常 누구를 놀리다 拿他开玩笑 나 사람 开玩笑 했지만 但是 샹치우카이 很有耐心 인내심이 매우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次 한 번은 식객들이 높은 단 위에서 안 해도 돼요. 놀리고 싶었다 아니고 놀리는 내용으로 바로 가면 돼요. 만약 샹치우카이가 높은 단위로부터 뛰어내릴 수 있다면 그들이 그에게 황금병영상을 주겠다고 말했다를 하나 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2次门客们说 뭐라고 말했다? 如果샹치우카이能从 어디로부터? 高台上 으로부터 跳下去 할 수 있다면 他们就奖赏 상을 주겠다. 奖赏 하겠다. 얼마를? 黄金百两 黄金百两을 상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샹치우카이는 주저하지 않고 보다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뛰어내렸고 몸도 너무 많은 손상이 있지는 않았다. 샹치우카이 跳下去了跳了下去身体也没有受到太多的损伤 그리고 심표 그걸 보고 멍크면 또感到意外, 很意外, 되게 의외구나 라고 생각했다까지 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6번 단락입니다. 또 한 번은 식객들이 어디에 와서 필요 없죠. 그냥 장원의 연못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나라도 다 뺐는데 샹치우카이로 하여금 해서 랑 구조로 아예 바꿔버릴 거예요. 하여금
만약에 아니에요. 만약 필요 없어요. 물속에 잠수해서 보물을 건져내게 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사동문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又有一次 또 한 번은 门客们让商丘开 여기 그대로 있어요. 潜到水中 물속으로 잠수해서 把珠宝 珠宝 보석을 捞 6급 동사 액체에서 끄집어내는 거 捞出来 하게 했다. 자, 주어 바뀌고 식객들 여기는 샹치우카이. 샹치우카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물로 뛰어 들어갔고 이제 모두들 그가 요게 원래 사자성어를 썼었어요. 우리 괄목 상대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과무샹칸이라고 하거든요. 쓸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너무 나는 이 단어가 생각도 안 나고 이거 외울 지금 상황이 아니면 네, 샹치우카이 毫不犹豫的跳了水去 물로 뛰어 들어갔고 大家觉得他很厉害 정말 쉽게 他很厉害 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장으로 끝내버리도록 해요. 하루는 즈화 집의 창고에 뜻밖의 불이 났는데 샹치우카이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필요 없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귀중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물품 같은 걸 구해냈다 라고 하고 끝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一天子华家的仓库竟然 뭐 했다? 着火,失火라고 하셔도 돼요. 着火了. 불이 났는데 샹치우카이 총진 우리 요거는 5급 단어라 제가 안 적었는데요. 돌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총진 호종 해서 뭐를 구해냈어요? 抢救出了贵重的物品 혹은 贵重的东西. 자, 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나왔어요. 아까 높은 단위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물속에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 불 났는데 이렇게 구해오는 거랑 이렇게 해서 这样一来 해서 멍커는 모두 두 가지 사과하고 또한 어디 가서 그런 거 배우는지 청했다까지 끝내서 한 문장 这样一来 멍커们都向他道歉并请教他去哪里学到法术 법술 우리나라 말로 거꾸로 술법을 배우는지 청했다. 샹치우카이 뭐 진실되게 잠깐 뺄게요. 가우수 따지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직접화법이 아니라 간접화법으로 갈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저는이 아니라 자신은 自己 그죠? 自己什么法术都不懂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단지 즈화 선생님이 매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반대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개 중에 이게 굉장히 좀 결정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 생각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단지 즈화 선생님이 매우 영향력이 있다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좋아하고 이런 거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또 여기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맨 앞에 걸 쓰셔도 되고 뒤에 걸 쓰셔도 됩니다.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여기 왔다까지 한 문장. 다시요. 自己什么法术都不懂只是相信 뭐를 믿었다? 子华先生很有影响力 쉼표 所以来到这里 여기 온 이후에 또 식객들의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식객들의 말이 모두 진짜라고 여겼고 매번 일을 할 때 전심전력을 다했다. 자, 그러면 来这里后来这里后又以为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한 거죠. 以为门客们的话都是真的所以每次做事都很专心 专心, 굉장히 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한 문장.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하지 않죠. 만약 담력이 없거나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염려가 너무 많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두려워했었다면 일이 이와 같이 아마도 필요 없고 순조롭지는 않았을 거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것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如果没有胆量或害怕失败害怕失败 했다면 事情不会这么顺利了 事情不会这么顺利了 식객들은 찬성하다 빼고 바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외울 겁니다. 听后 조금 연결해줬어요. 门客们听后再也不敢 다시는 감히 뭐하지 못했다. 随意轻视和欺负别人 다른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해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외워놨다가 그대로 쓰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단락은요. 1번, 2번 단락에서 식객하고 즈화가 굉장히 식객을 많이 키워서 영향력이 있다는 소개. 이제 주인공이 진짜 등장하는 거는 3번, 4번 단락을 묶어서 샹치우카이가 즈화에게 가서 식객이 되는 이야기. 5, 6, 7에서 각각 하나씩 아까 높은 단 뛰어내려요. 물에 들어가요. 불 난 거 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 마지막 8번 단락 샹치우카이의 고백과 식객들의 깨달음. 요게 주제 단락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 주인공을 제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주제를 제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인공을 제목으로 할 때 너무 이름만 적는 게 되게 썰렁해요. 앞에 수식 성분을 꼭 하나 붙여주세요. 이 글에서 중요한. 예를 들어 샹치우카이가 아니라 멍커 샹치우카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사람이 진실되고 성실한 真诚的 샹치우카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을 이용한 제목이 되겠고요. 真诚的力量 요거는 이제 주제를 갖고 만드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진실됨의 힘 이라는 요런 제목을 하셔도 괜찮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월 시험 문제로요. 5월 적중특강 한번 해봤습니다. 쓰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개만 보면 물론 한 개도 도움이 되지만 한 개만 보는 것보다 한 5개, 6개를 쭉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막 오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시원스쿨 홈페이지에서 순서대로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한 몇 개 정도 보시는 게 좋고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 5-6개를 딱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형식이 딱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독해 1부분 특강을 또 따로 찍었었어요. 그것도 잘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